네, 모레 있을 제74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의 메인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오늘 광복절 전 문 대통령의 마지막 공개 발언이 두 차례 있었는데요. 먼저 국무회의에선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되 괜한 불안감을 키우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저도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얼마 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보다 2단계 높은 수준입니다. 자, 피치는 한국의 성장 모멘텀은 둔화됐지만 근원적인 성장은 건실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대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네, 기업 투자 활성화, 생활 SOC 투자에 집중해달란 말도 나왔습니다. 또 경제 하방 리스크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에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 막바지에 있는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해서 열린 당정협의에선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자는 데 뜻이 모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예산은 최대 530조 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예산으로는 2조 원 규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또 시급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 1조 원 플러스 알파 얘기했는데요. 그 알파의 폭을 좀 더 키우는 네, 다시 청와대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한 오찬 행사가 있었는데요. 메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일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들고 다녔다고 하는 이 대나무 잎으로 감싼 쫑즈, 그리고 또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책임졌던 오건의 여사가 자주 했다던 돼지고기 요리 홍샤오로우가 준비가 됐고요. 또 각 테이블에는 독립운동 당시에 사용됐었던 6종의 태극기도 함께 올랐습니다. 제가 중국 상해에서 나서 거기서 자랐는데 우리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8.15 해방과 더불어 내 고향을 찾아요. 내 고향, 내 나라에 와서 살면서 마지막 가는 날은 내 땅에서, 내 나라에서 묵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네, 또 화이트리스트 관련 속보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제도 개선 차원일 뿐이다라고 설명은 했지만 일본이 한국을 먼저 제외한 것에 대한 사실상의 맞불 조치입니다. 기존 가 지역 29개국 가운데 일본만 쏙 골라서 이 가와 나 사이에 새로 신설된 가의 2지역에 넣었습니다. 일본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국제수출관리 체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일 무역관리를 엄격화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의 기자회견을 봐도 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건지 전혀 불분명하다. 자, 이 반응 한마디로 무슨 수출 관리를 근거로 일본을 뺀다는 거냐, 다른 의도가 있거나 부당한 조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세코산업상 이 트윗하면서 속이 좀 찔리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항했던 주장과 맥이 똑같습니다. 전략물자를 뭘 잘못 관리한다는 건지, 수출 관리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일본은 명확하게 답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맞대응 조치로 일본은 부메랑을 맞게 된 겁니다. 자, 물론 우리 정부도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양국 모두 곧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새로운 증거를 워싱턴에 제공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속은 시원할 수 있어도 잘못된 것까지 다 정당화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WTO 제소나 국제 여론전에서 한국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안의 심각성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정부가 이걸 고려하지 않았을 리는 없고요. 일본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등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처럼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서 대화의 여지도 더 넓혔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